기자 수첩까지요. 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달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세트까지 만들어졌더군요. 설 선물 세트. 예, 김영란법 시대의 새로운 선물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달걀이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던 게 한 50년대, 60년대예요. 그렇죠. 70년대도 없어졌던 건데 예. 이제는 또 달걀이 학교 급식에서 사라진다고 하고. 식당의 그 밑반찬으로도 싹 사라졌어요. 그래요? 단골 식당에서 대개 3개에 1,000원 했거든요. 계란 하나씩 깨먹으라고. 예. 2,000원을 올랐더군요. 바로 100%가 올랐더군요. 아유, 그래요. 수입 달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거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서 하나 들어왔죠. 예. 수입 달걀 한 개당 정부 지원금이 97.5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32% 정도는 국민들의 혈세가 거기 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 혈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 양계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저는 양계협회하고도 제가 얼마 전 인터뷰했습니다만 좀 우리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법, 장기적인 방법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AI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시행을 해야 되고 달걀 생산과 유통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을 미국산 수입이라는 응급존치에 계속 투입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러다가 국내 달걀 생산 기반이 허약해진다면 국민 혈세의 의미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국민 혈세 가지고 미국 양계농가 지원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통계청에 따르면 대충 우리 평균 식용 계란 생산량이 4,200만 개거든요. 하루에. 그랬는데 계란 소비량은 3,600만 개였어요. 공급이 초과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I로 확 줄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부가 막 지원금까지 주면서 긴급히 수입해야 될 상황인가. 조금 놔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맞춰가는 거 아닌가. 기다려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정부는 뭔가 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건데도 이렇게 모자란다는 얘기는 유통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상의 문제. 네, 어디선가 사둬가지고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대기업 빵집 이런 데서 지금 사들이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고 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부도 뭔가 설 때 이게 달걀이 확 모자라서 값이 오르고 하면 곤란하지 하면서 비난이나 정치적인 동요를 피하고 싶은 퍼포먼스 같은 게 있는 거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손을 썼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가 덕보는 것도 없어요. 뭐 얼마나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AI라는 건 언제든지 올 겨울처럼 또 번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때마다 그때 이제 달걀 수입해가지고 메꿀 건지 좀 장기적으로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서쪽이 철새 도래지가 집결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철새가 살기 좋으면 닭하고 오리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서쪽에는 오리 농가, 양계 농가들이 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AI가 자꾸 번지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게 좋은지는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겨울에 철새 집결지에서는 양계를 좀 쉬자. 정부가 그 대신 보조금은 지원해 줘야죠. 그분들한테. 철새 집결지 주변 일정 반경 내에는 양계장을 두지 말고 좀 철수하자 바깥으로. 뭐 이런 방법. 그다음에 공장식 축산으로 너무 밀집해 키우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각 양계장마다 규모를 적당히 줄여가지고 만약에 AI가 번졌을 때 한꺼번에 수만 마리, 수천 마리, 뭐 수십만 마리, 100만 마리까지 한꺼번에 도살해야 되는 이 맴몰 시켜야 되는 이런 방식을 좀 피하자. 그러니까 양계장의 규모를 작게 여러 개로 나누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는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왜 지금 저 살처분하는 건 닭이잖아요. 닭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달걀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나? 전 그것도 궁금해요. 그건 닭을 2개로 나눠서 키우기 때문이죠. 달걀을 얻기 위한 산란용 닭이 따로 있고 고기를 얻기 위한 육개용 닭이 따로 있고 완전히 2개로 나눠서 키우니까. 그런데 고기를 얻으려고 키우는 육개는 한 30일이나 40일 키운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렇죠. 근데 달걀을 얻으려는 산란계는요. 계속 달걀을 낳으면 되는 거니까 알을. 이거는 1년 반까지 키웁니다. 그래요. 무지하게 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층층이 8단까지 쌓아가지고 잔뜩 거기다 집어넣고 알을 계속 낳게 하면서 1년 반 정도 길게 키우니까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닭이 길러지고 닭들이 내뿜는 유해가스로 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알을 계속 뽑아내니까 또 체력도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확 번지고. 그러니까 AI로 지금 살처분되고 있는 AI 걸린 닭들이 주로 그렇죠. 산란용 닭들입니다. 알 낳는 닭들이었다. 대개 고기를 얻기 위한 닭은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두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땅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요. 층층이 쌓아서는 안 키우죠. 그렇군요. 닭도 생명인데 몇십만 몇백만이나 이르는 닭이 이게 이렇게 살처분 된다면 이건 재앙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공급받던 달걀 수급에 차질이 와서 예. 지역마다 가격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넓은 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기른 닭들이 AI에 강한 거, 요거는 사실이고요. 예, 이번에 흥미로운 게 그건데 전국 가톨릭 농민의 16개 양계 농가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키우는 닭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건 다 이제 놔 먹이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문제는 신문 기사도 그렇고 방송 기사도 그런데 농민한테 초점을 맞추는 기사는 없어요. 항상 소비자한테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그래요. 예. 달걀 값은 벌써 20년 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항상 추절해가면서 닭을 키워야 되는데 예. 농민들이 할 수 없이 공장식 축산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빨리 하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걀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참 이번에 파동 겪으면서 야, 이 달걀이 진짜 귀한 그렇죠. 거구나. 예. 귀하게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